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그동안 희고에 대한 영상은 많이 올렸었는데요. 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 지금부터 희고에 대해서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L국의 단기선교를 그 수년 동안 다닐 때 L국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생각 좀 해라.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따라가진 않나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반지성의 시대. 어떤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8.15 광화문 사태라든가 정광훈 목사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앞뒤를 재지 않고 무조건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그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또 무엇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아무리 야외라도 급속하게 번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8.15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전 국가적인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의 예인데 그런 어떤 지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제주의다.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사제주의를 탈피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예전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를 절대화시키고 그의 말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이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무조건 하라니까, 무조건 저기에서 그렇다니까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희고라는 것이죠. 자, 그럼 희고는 무엇인가? 희고 사역은 하나님의 극적이고 강력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이 희고에 대한 필요성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성장이 더딘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 한 비전 트립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냥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돕는 미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비전 트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온 후에 너무 많이 변한 이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바로 그거구나. 어떤 그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또 사역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 발견하고 또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희고는 뭔가? 희고는 단순한 여행이나 단순한 비전 트립이 아닙니다. 희고는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훈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개월 6개월 장기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인성이 드러나고 리더십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거든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하면 힘들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훈련이고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훈련이라는 차원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희고의 키워드는 바로 도전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도전하는 자만이. 왜냐하면은 이게 가려다 보면요, 학생들은 휴학도 해야죠. 또 졸업한 사람들은 또 취업을 미뤄야죠. 직장인들은 또 뭐 이렇게 휴직이나 또 사직을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재정도 들어가고요. 또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견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발견, 또 이웃에 대한 발견, 선교에 대한 발견,
여러 가지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따라 가게 되어지죠. 이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이 바쁜 와중에 그냥 남들이 가니까 똑같이 가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과 멀어져서 조용히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바로 성숙이 오게 되어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어느덧 성숙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희고 프로젝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 간사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참가자가 주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간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나라도 제가 뭐 이 나라 가라 저 나라 가라 하지 않고요.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 그 가고 싶은 나라를 놓고 이제 나라를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고 싶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상당히 좀 위험하다든가 보안이 취약하다든가 이런 데는 좀 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태양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 나라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상반기에는 이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쪽 그 북미 남미 쪽으로 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겨울을 끼지 않고, 왜냐하면 겨울에 가면 뭐 할 일도 없고요. 또 짐 때문에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름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간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같이 따라다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점검차 중간에 한 번 정도 가서 점검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그 제가 가면은 또 뭐 꼰대 노릇이나 하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의 리더십이 발전이 되어지고 리더십 향상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잘 조율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셋째는 경비와 경험을 위하여 비싼 숙박시설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싼 호텔 이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성교학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원주민 집에도 같이 묵고요. 열악한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뭐 또 고생도 해보고 또 경비도 전략하고 그러죠.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숙소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행지에 참가자는 각자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또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각자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예, 뭐 글을 쓴다든가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각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다섯째,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한 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가면 이게 그 같이 다니기도 힘들고 또 통솔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도 부담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5명 전후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희고 프로젝트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팀이 모여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지 않고 팀이 모여서 함께 그 나라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함께 예산을 짜고 가서 할 일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6개월 이상 뭐 8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정도 만납니다. 출발 주에는 3박 4일 합숙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희고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희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은 우려들을 표명했는데요.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하냐? 그러니까 뭐 간사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안전한 거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안전이 보장된 나라만 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자유여행도 있지만은 선교사님한테 보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들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바로 픽업을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픽업을 못하면 공항에서 파는, 그러니까 공항에서 보증하는 그런 그 밴이라든가 그런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또 교통이나 뭐 치안이나 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비행기가 떨어진다든가 배가 뒤집힌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전하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팀워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팀워크라는. 그래서 이제 이 팀워크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만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요. 이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섭외한 선교사들은 믿을 만한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나쁜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보는데요. 이게 소수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기적인 선교사님들은 포기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아는 분을 섭외하기도 하고 모른다면은 제가 소개를 받았어도 하는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 이분은 믿을 만합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꼭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남녀 이렇게 청춘들이 다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나서 뭐 성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썸씽이 일어나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게 24시간 같이 계속 이게 뭐 5,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다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좀 서로 이성이라는 게 신비해야 되는데 그런 감이 없으니까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 희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이 비전 트립은 관광 이상일 것이다. 관광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광은 정말 일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각자가 성숙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전 트립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과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경쟁이 치열하고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신화의 성장은 물론이죠. 뭐 신화의 도전을 많이 봤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한 사례들도 많고요. 선교사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번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은 이걸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선교사님들을, 여러 종류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또 그들의 삶을 밀착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같이 이렇게 또 사역을 같이 하면서 경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를 한번 기도하고 있거나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가는 게 최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희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희고는 우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아져야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가고 싶은 나라를 결정하고요. 나라가 결정되면 이제 선교사님들 섭외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시작하고, 비행기 티켓팅도 뭐 각자가 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 비행기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이제 하고, 뭐 제가 뭐 돈을 걷어서 제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뽑고 합숙을 하게 됩니다. 희고에 대한 오해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을 비전 트립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도 합니다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뭐 2주 한다고. 저는 뭐 2주 이렇게 3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5개월 6개월 뭐 이 정도로 5개월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비용.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가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비용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라와 비용이 세팅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나라를 가냐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가면 비용이 높아지겠죠. 후진국 가면 비용이 낮아지겠고 그렇습니다. 자, 간사가 동행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간사가 동행하지 않고요. 청년들 스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희고의 어려움들. 간사. 왜냐하면은요, 그 간사님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이게 뭔지. 뭐 제가 1대1로 붙잡고 설명해야 그때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모든 간사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도 걱정하시죠. 이게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뭐 간사가 따라가지도 않고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은 정말로 어떤 믿음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그런 부모님들은 또 보내주시죠. 자, 믿고 보내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성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남녀 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4명이 가는데 남자 셋 여자 하나, 형제 셋, 자매 하나 이렇게 한다. 그럼 보내기 힘들겠죠. 이게 성비가 가장 어렵고요. 또 자매 셋, 형제 1명도 이렇게 2번이나 해봤는데 형제가 힘들더라고요. 형제가 힘들어. 이 자매들 쫓아다니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희고에 자매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요. 형제들이 지원 안 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취업 때문에 그런가? 취업에 대한 압박감? 근데 이거 갔다 오면 취업이 더 잘 될 텐데 좀 형제들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결혼하기도 어려운 시대, 취업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거 갔다 오면서 정말 결혼도 하고 취업도 되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희고는 무슨 사역을 하나요?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사역을 돕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D, CCM 공연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선교사님들 교육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교육이라니까 무슨 교육이냐? 뭐 선교사님들은 못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핸드폰 사용법, 영상 만드는 거, 기도 편지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팔이나 우크라이나 같은데 교육을 했는데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돕습니다. 또 현지 학생들과 놀기. 그 현지 학생들과 이렇게 놀아주는 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그쪽 그 사역지도 도움이 되지고. 또 페인트 칠하기,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러시아 쪽에서 해봤고요. 자, 그다음 희고는 무슨 여행 하나요? 국내 프로젝트에서는요. 선교사님들 인터뷰, 인생 선배 인터뷰, CC 출신 또 CC 출신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인생 선배 인터뷰, 선교 유적지, 기념관을 또 방문을 하고요. 관광도 하고요. 맛집 탐방도 하고요. 또 시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기록도 하고, 뭐 블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가요? FCN TV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에 이제 희고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희고 아닌 영상도 있는데 하여튼 희고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희고 친구 추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갈 수 없다면 FCN TV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희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